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자평진전이에요. 격국론인데, 이걸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개 할 거예요. 12장, 13장. 논 사길신 등 파격이 있고요. 논 사흉신 등 성격이 나와요. 근데 간단해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간단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것이요. 논 사길신 등 파격해서 요렇게 한마디가 있으면서 하나, 여기까지요. 둘, 셋, 넷 경우가 그래요. 왜? 사길신이니까요. 네 개를 건드릴 수밖에 없죠. 사용신은 또 네 개고요. 그런데 저도 사길신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격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파격이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초년에 무척 고생을 하죠. 더군다나 재, 관, 인, 식은 분명히 사길신인데 저는 식신격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죠. 자, 봅시다. 제4주를 먼저 배드릴게요. 뭐 오늘 제4주 풀고 요거 8개만 강의하면 끝나니까요. 자, 신묘생이에요. 신묘생이 권룡황제, 청나라 권룡황제도 신묘생이에요. 그 사람은 6월에 태어났고 경금일주예요. 그리고 여기 5하고 묘신가 그렇고요. 그러던 저러던 신묘생이에요. 제가 올해 71예요. 그리고 을미예요. 을미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개축일에 태어났죠. 을미월에 개축일이죠. 그리고 신유시라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여름에 해가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5시, 6시나 될 거예요. 해가 걸려 있었다라고 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보세요. 참 희한하게 제 사주가 지지로 합이 많아요. 이렇게 묘미 합이 되고 축유 합이 돼요. 금이고요. 여기는 목이에요. 금목 상쟁을 하죠. 서로 싸우는데 이 개수가 나 혼자 말리고 있어요. 금생수, 수생목이요. 제가 엄청 젊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목기운 때문에 그래요. 목기운이 빠지니까 이제 늙어서 이 금기운이 오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런 공부라도 하고 하는 거지. 젊면서 이 목기운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초등학교 뿐이 안 나왔어요. 왜? 그리고 객지를 15살에 나왔고요. 여기가 지금 아현동인데, 저 넘어 말리동에서 15살에 와갖고, 한의원에서 근무해서 군대 갈 때까지 약을 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한의원 원장님께서, 너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약만 썰어서 그 기술을 못 다 써먹을 거냐. 한문이라도 가르쳐 줄 테니까 아니라고 하시면서 천자문서부터 가르치셔서 소화까지 띄게 오셨죠.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이 한문을 아주 저희 때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박정희 씨가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글 전형화를 해서 절대 한문을 가르치지 말아라 한 때예요. 저희 때가. 그래서 우리 때가 제일 한문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한문을 좀 알게 됐고, 대학원 들어가서 한문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국번역원이라고 있죠. 저 구기턴을 가는데요. 거기 3년 동안 제가 야간으로 다녔죠. 거기도 실력으로 붙어야 돼요. 시험 봐서. 자, 그러던 저러던 이게, 자, 묘미합을 하고 미토 속에 있는 을목이 투출해서 개수 입장에서는 이게 식신격이에요. 그런데 이 편인이 여기서 앞에 신묘가 편인이 아무 뿌리도 없는데 힘이 있었는지 어려서 이게 식신을 충하니까 밥그릇이 차서 그런지 일찍 고향을 떠나요. 저희 집에 농사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지셨죠. 제가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화대운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갑오, 이제 여기서 역대운이니까요. 이 갑오대운,
그 다음에 뭘까요? 계사. 이 계사대운에 제가 와서 사유축 근극을 했는지, 이때, 그러니까 12 그렇거든요. 15살에 제가 한의원에 왔으니까요. 사유축 근극을 했는지, 그래도, 그 직장을 얻게 됐어요. 뭐, 계수도 관계없죠. 근데 사유축 근극을 하니까, 용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금이, 힘이 세니까 객지로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모군이에요. 모군이라, 그래서 제가 활동을 많이 했죠. 작년에. 그럼 부인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부인은 저는 없어요. 여기 미터 속에 정, 을, 기가 있죠. 근데 제가 6월 9일 날 태어났으니까 요 정화가 사령할 때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을목이 투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마누라가 없었으면 저는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30에 부인하고 결혼해서부터 둘이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가게하고 해서 돈을 벌어서 여기 만리동, 공덕동에 집을 한옥을 3채를 사놨었어요. 그러다가 50 중반 기축, 무자, 이때 무토대운, 축토대운에, 그렇죠. 이 축토대운과 무토대운에 집 한 채를 또 날렸죠. 왜 그러냐? 이 충미충을 해서 그래요. 올해 신축년이죠. 올해도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이상하게 이 신금이 와서 좀 좋아질 것 같은데도 저는 금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모군이 제일 좋아요. 활동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묘미합을 하고 축유합을 해서 그런지 활동하는 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싫어요. 돌아다니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여러분들 앞에 또 이게 이제 찍어 놓으면 저한테는 기록으로 남으니까 언젠간 누구라도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몇 분을, 한 20분 내지 30분을 위해서 제가 한 하루에 4-5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인 도식격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주는 초년이 아주 안 좋다. 그럼 만약 여기서는 편인 도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격이 여기서 월지에서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격들은 이렇게 좋은 길격에서 격이 깨진다라는 것은 일주가 극하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연주에서 딱 격을 딱 극해버리면 너는 할 수 없이 일찌감치 집을 떠난다라고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딱 맞아요. 가정을, 엄마, 아버지 밑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점을 치면 딱 돼. 점을 치는 게 아니라 평을 하면 돼요. 제 사주가 딱 맞으니까요. 일찌감치 떠난다. 고향을 떠나든지 어디를 떠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어제 광복절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급하게 전화해서 상담을 하겠다고 해갖고 또 집이 우이니까 사무실에 내려와서 상담을 했는데 건강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해서 제가 상담을 한 게 있으니까 이따 뵈드릴게요. 그것도 역시 관격이에요. 관격에 아주 강한 관격이 수가체인데 오화가 들어오면 큰일 나요. 그건 쇠자충왕 왕자발이에요. 쇠한 것이 왕한 것을 충하면 왕한 것이 발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 이론이에요? 임철초 씨 이론이죠. 자, 오늘은 격국론 2편 2권을 끝내는 날입니다. 그 2권이라고 여기 안 써 있네요. 자, 13장입니다. 논 사길신능 파격. 자, 재성과 관성과 인성의 식신격은 사길신인데, 그러나 용하면서도 마땅치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극히 신을 쓰면서도 역시 능, 파격이다. 나 같은 사주예요. 인수격이. 만약 여기 벌써 첫 번째 식신이네요. 야, 식신이 대사를 하고 있으면 식신 제살이죠. 근데 이 재성이 투출하면 이게 뭐 어떻게 돼요? 식신생재 재생살을 하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재성이 능이 합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면, 이렇게 해서 말로만 하면, 이렇게 말로 하면 될 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식신대사라는데 투재성을 한 거예요. 자,
요게 만약 없었다면, 이 무토만 없었다면, 여기 식신이 이 편간을, 뭐죠? 눌러줘요. 천간은 서로 작용을 하니까요. 지지는 작용 안 해요. 그 대신 또 월지도 작용을 해요. 움직인다, 월지도. 월지도 작용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 해서 이 편관을, 엄청나게 강화해 주니까 편관은 눌러줘야 되는데 눌러주지를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업구법에서는 모두 다 다뤄봐야 된다. 자, 두 번째, 춘목이 화왕이에요. 이건 상관격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견, 관즉, 꺼린다. 관을 보면 꺼린다고 했어요. 관의 능이 파격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파격이 아니라 이게 파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길게 해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격은 될 수 없고요. 이게 상관격이잖아요. 상관 합사를 해서 오히려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파격이 왜 파격이냐 하면 이 관성을, 제 기능을 못하게 해서 오히려 파격이 된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성이 제 기능을 못해서 능이 파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관능, 능이 관성이 파격이 된다라는 것은요. 화가 왕한 봄, 화가 왕한 봄, 목이 춘목이에요. 춘목에서 관성이 딱 출현해서 쓰려고 하는데 상관이 합을 하고 있죠. 이건 양간일주일 때 이런 소리가 나와요. 또 살이 또 식상에 딱 제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인성이 딱 투출해서 아무런 공을 세우질 않아요. 인성의 능이 파격이 되는 거예요. 인성의 능이 파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살은 식신에게 눌러줘야죠. 그러면 이거는 인성이 능이 파격을 만드는 경우예요. 파격을 만드는 경우. 왜냐하면 이것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게 7살이죠. 여기 지금 병화가 식신이 딱 눌러주려고 하는데 임수가 병화를 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수가 투출하여도 공이 없어 파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수가 쓰려고 할 필요는 없죠. 자, 제왕생관 하는데 식신이 투출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잡이 돼요. 식신은 능이 파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 경금을 어떻게 된다? 이게 정관이거든요. 정관인데 관이 나왔는데 이 밑에 지금 뭐예요? 술미 해서 화국을 이루고 여기 식신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 식신이 어떻게 한다? 정관을 눌러주는, 파격이 되는 거죠. 이런 땐 을목일주가 딱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을목일주를 쓸 수밖에 없다. 아까는 간목일주를 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 용, 식파, 관성을, 관성이 식신을 쓰면 파격이 되고, 인성은 재성을 쓰면 파격이 되고, 비유를 하자면 약을 쓸 때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거 해석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한의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확실하게 돼요. 삼영지출이라고 해요. 이거 출자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인상과 복령과 환기와 백출, 창출이나 백출이에요. 본래는 어디에 좋으냐? 좋은 약에 속해요. 이것이요. 삼영기출이. 그렇잖아요. 들어보셔도 좋잖아요. 인삼, 복령, 환기, 백출, 창출이 됐던. 본래는 양재인데 용지실이 그 쓰임에 있어서 마땅함을 잃으면 역시 능이 해인이라. 물론 이거 먹었다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요.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역시 능이 사람에게 해롭다라고 하지만 이거 먹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인삼은 사실은 인삼 맞지 않는 사람은 좋다고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하죠. 체질이 뜨거운 사람이요. 그리고 그러든 저러든 제가 잘 해놨어요. 인삼, 복용, 환기, 백출.
본래는 양약에 속하지만 쓰임에 마땅함을 이루면 역시 능히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13장 논 사길신 등 성격이에요. 자, 어떻게 사길신이 성격이 되냐, 참 희한하죠. 살상효인. 자, 어디서는 살상겁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살상효인은 이건 편인이죠. 예. 편인과 이거는 뭐죠? 양인이죠. 그러면 노꺾격은 그래도 양반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거 겁자를, 예. 노꺾격은 양반격이에요. 예. 그래서 관성부터 찾죠. 그러나 이 양인격은 뭐부터 찾아야 된다? 편관부터 찾아야죠. 예. 미쳐 날뛰는 거니까요. 예. 이건 강도니까. 칼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관으로서 빨리 제해야 된다. 편관이 없으면 두 번째, 예. 관성을 쓰라. 예. 사용신인데, 그러나 쓸 때 있어서 마땅함을 얻으면 역시 능히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봅시다. 이렇게 될 때, 만약 인수를 쓰려고 하는데 뿌리가 약해요. 그러면 투살해서 도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살인상생하는 거죠. 뭐. 살인상생격이다. 살인 능히 성격이 된다. 살인상격이다. 예. 이렇게 해놨네요. 예, 봅시다. 예. 이 뿌리가 이제 개수가 이걸 쓰려고 하는데, 만약 여기가 뭐, 계묘라든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인격이 되는데, 계면은 안 되겠네요. 예, 뭐 여기가 이제 갑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간목이 일주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거 개수를 쓰고 싶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해요? 칠살이 딱 뿌리를 바꿔서 금생수, 수생목을 하고 앉았네요. 제가 만든 거지만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재성이 비겁을 만나요? 이건 안 되죠. 큰일 나죠. 상관이 가운데 껴서 풀어주면 된다. 상관생제 해주면 돼. 상관은 뭐예요? 비겁의 힘을 빼서 재성을 돕고 있다. 상관이 능히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관생제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죠. 자, 이거죠. 이 비겁을 만났어요. 이걸 재성을 쓰려고 그러는데 근극목을 하고 덤벼드네요. 예, 이게 이제 비겁의 뭐죠? 폐예요. 여기 을목이라도 겁재라면 더 나쁘죠. 그러나 무토 때문에 제가 을목을 쓰게 됐어요. 만약 여기다 기축 하면 어땠을까 모르지만 일단 재성이래니까 여기 기토가 오히려 좋을까요? 그러면 이게 각계합토 되니까 안 되겠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뭐죠? 상관이 도와주면 된다. 상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관생제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식신이 대살했어요. 예, 이러면 식신 대살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식신격에 대사를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영효라고 했어요. 이건 편인이거든요. 편인을 얻어서 편인이 능히 성격이 된다면 살인상생을 하는 거죠. 이건 식신격에서 있는 일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식신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살이 되면. 식신격이란 일주가 좀 약하거든요. 예, 일주가 약하니까 식신격은 일주를 살하니까 일주가 약할 것 같으니까 살만 있다 그럴 때 딱 가운데서 편인이 들어와서 살려주면 된다. 그 요걸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게 지금 목이 너무 강한 걸로 해놨네요. 여기다 가보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를 하면 옷을 화곡을 하고요. 가보를 합시다. 그럼 옷을 화곡을 하고 식신격이니까 그럼 진토는 그냥 놔둬있죠. 진토를 놔두면 안 되고요. 식신격이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에 오를 써야 되겠네요. 그래야 병화가 강해지겠네요. 오화를 집어넣은 옷을 화국을 이루어서 맞아요. 이렇게 되고 인목이 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식신격에 의해서 일주가 약해지니까 여기 편인만 있잖아. 편관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임수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넣은 이유는
여기다 임진을 넣을까 하다가, 이러면 너무 빨리 그걸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놔뒀어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재봉칠사래요. 재봉칠사라면 인이 액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데, 재봉칠살이라는 건 뭐예요? 살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재성과 살이 만났다라면 살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양인이라도 쓰겠다는 거예요. 양인이라도 살이 강하니까 일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등이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인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금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재성과 금이 한통속이 되니까 금세가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인이라도 쓰겠다. 그래서 이 양인을 여기다 제가 박아놨는데, 여기다 박아도 괜찮아요. 묘를. 그러나 양인은 어차피 여기가 양인격으로서 뭐를 쓴다? 칠살과 재성을 쓸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결어. 그래서 시고로, 쟤는 불기상.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은 불기효, 편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은 불기인, 양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것이 나라를 치국하는 데 있어 장창대극이라고 해갖고, 큰 창과 큰, 이것도 창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쟁긋장긋하고 창 소리가 막 나죠? 그러면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 그렇지만, 본래는 비미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풀었을 때는 마땅한 것을 얻으면 가히 이게 감난이라고 해서 이걸 막아준다 라는 뜻일 거예요. 감난인가요? 이거 한문으로도 나오더라고요. 한번 쳤더니 감난인가요? 한번 봅시다. 감난, 가위를 띄고요. 감난이었을 거예요. 난을 평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감난이네요. 이건 감난이 이렇게 나와요. 칠감, 저걸 이기다, 평정하다, 죽이다, 어지러운 날. 그러니까 어지러운 것을 평정한다 라는 뜻이죠. 이건 뭐죠? 우리나라 말로서는 조금 좀 힘든 한자예요. 그래서 저도 좀 잊어버리기는 쉬워요. 그래서 해석하는데 일부러 찾아봤어요. 감난, 장창대극. 이거 창극자잖아요. 이건 창창자고요. 그래서 큰 창과 큰 창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름답진 않지만 베풀어 써서 마땅하면 얻으면 난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평진전 다음 강의는 3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권이 끝난 거고요. 어제 좀 빨리 봅시다 라고 해서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 제가 본 사주를 한번 뵈드릴게요. 건강 상담이에요.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상담을 하신 분이에요. 자, 이거 지워야 되겠죠. 자, 기해생이에요. 기해생이면 64세. 그렇죠. 64세. 병자, 기축. 자, 이거 전부 지지로 다 수잖아요. 그래서 수체. 격으로서는 이거 종관격이에요. 종관격. 수체. 뭐죠? 금수, 목순용으로 해놨어요. 방합체라고 해서요. 금, 수, 목, 수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병화 두 개를 못 쓰겠다는 거죠. 금수목으로 쓰고 기토 두 개. 그러니까 천간은 쓸 게 없어요. 지지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목을 쓰니까 지금 보세요. 이 토는 안 좋았겠죠. 그러나 이 20년은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금 괜찮고요. 이 미토대운은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예. 충미충도 일어나고 해서 뭐 그렇게 뜨거운 기운이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사주는 안 된다. 예. 쇠자 충왕 왕자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오화대운에 와서 지금 걸려 있죠. 예, 그래서 기토운을 넘기고요. 사화를 일단 만나야 돼요. 지금 암이 걸리셨어요. 뭐죠? 위암이 걸리셨는데 수술을 하셨대요. 이게 지금 좌우충으로 해서 위암이 걸리신 거예요. 술을 많이 드셨어요. 아, 저도 술을 많이 먹는데 참 걱정이네요. 그런데 저는 70은 넘겼는데 이거는 64살이니까 60 넘어서부터 이게 지금 58이니까 57이니까 60 넘어서 이제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참 이 사축도 괜찮아요. 거의 사실은. 그래서 참 급히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지금 강력한 오화 작용 때문에 이분이 건강을 잃으신 거예요. 돈 많이 버셨대요. 이때 중년 때, 장중년 때, 장년과 중년 때 이게 제 장년이죠. 장년. 여기가 중년이 되고요. 여기가 노년이 되죠. 초년, 장년, 중년이죠. 이 젊어서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안정됐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참 일이 잘 되면 더 잘 먹고 일이 안 돼도 또 먹고 화가 나서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술을 좋아하셔서 위암에 걸리신 분.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안타까운 사주죠. 그래서 좀 사주 이걸 배드리면서 좀 빨리 여기를 넘겨서 여기 68세. 아, 참, 나는 이게 안타까워서. 어디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점집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무당인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좋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점집 가지 말고 사주로도 한번 푸는 데 가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집에 있던 데로 와서 풀어드렸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격은 이거 종관격이에요. 뭐 금체 수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종관격으로 보셔야 돼요. 이 사주는 왜 자월의 병화일주인데 지지로 전부 다 수가 있으니까 종관격이죠. 종관이니까 이런 게 다 좋죠. 자,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강의는 내일 모레 3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뭐죠? 적천수 천리 성정장 셋째 편 아마 수체일 겁니다. 이 수체네요. 수체가 이 수가 많아서 병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순형이 되면 좋다고요. 순형이 되면 따라주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만큼 이 작년 때 돈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을 위해서는 좋았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나도 그만큼 돈을 벌어놨어야 되는데. 자, 마치겠습니다.